드디어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떴습니다. 기나긴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첫 움직임이 포착된 건데요. 이대로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 줄지 아니면 이것 또한 또 한 번의 페이크 무빙일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전쌤입니다. 11월 27일입니다. 어제 나온 고용지표 발표 이후 비트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방향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차트에서도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명확한 시그널, 롱 시그널이 떠졌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지표는 시장의 온갖 잡음을 다 걸러내고 진짜 추세가 확정될 때만 그 순간을 포착하게 제가 직접 코딩해서 만든 값이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는 고점을 높이는 롱 시그널이 나왔지만 이 흐름이 4시간봉으로 전이 되어야 첫 번째 진짜 추세 전환이라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상승 전이 움직임이 드디어 포착된 건데요. 물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속해서 상방을 두드릴 거라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요. 자, 이 하락 채널 안에서 나왔던 이전 롱들도 채널 상단까지 끌고는 가줬지만 큰 하방의 힘에 눌렸던 구조라면 현재 롱은 이 채널 자체가 약해진 흐름, 즉 구조가 바뀌려고 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게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패러렐 채널로 바꾸고 화면을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채널 하단을 벗어나는 캔들의 움직임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하단 이탈 실패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움직임은 큰 손들이 손절을 유도해서 싸게 매집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페이크성 무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보통 반등전 마지막 털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패턴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딱 보시면 올해 6월 11일 차트인데요. 자, 현재하고 비슷하게 첫 숏 버튼을 시작으로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고 채널 하단부 가까이에서 롱 시그널이 나왔지만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하단 채널에서 페이크성 무빙 후에 4시간봉 롱 확정 시그널이 나오면서 채널 상단을 돌파해준 롱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올해 4월 큰 상승장을 만들기 전 마지막 차트 모습인데요. 이때도 보시면은 채널 하단을 살짝 깨트리는 페이크성 무빙 후에 롱 버튼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줬었는데 저는 이번 하락 채널을 돌파해주는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하락이 길었던 만큼 이 채널 안에서 쌓인 에너지가 폭발하는 건 꽤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직선으로 수직 상승한다는 건 아니겠죠. 중간에 눌림도 있을 것이고 되돌린 구간도 있을 거지만 하지만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 않나요? 일단 캔들이 상승 채널 안에 있는지 하락 채널 안에 있는지 보시고 그 안에서 롱이냐 숏이냐 이것만 봐도 시장에서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지표를 만들기 전에는 RSI도 써보고 MACD도 보면서 얘는 상승 같은데 얘는 또 데드크로스 날 것 같아서 전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후행성이라서 손절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 금액도 무시 못하겠어서 진짜 무빙이 잡힐 때만 이렇게 나오게 코딩 값을 개발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빨간 테두리 부분이 어제 영상을 캡처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코딩 값이 어제 영상이랑 좀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변하니까 제가 코딩 값도 조금씩 손봐가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요. 와, 저게 뭐냐 하면서 어설프게 따라 하시려 하지 말고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코딩 값 그대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의도, 속셈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하소연 듣다 보니까 제가 개미 투자자일 때 청산 당했던 아픔이 생각나서 그냥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단 조건은요. 정말 손실 복구에 간절하신 분, 그리고 이 코딩 값을 악의적으로 사용 안 하실 분들만 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이 파란색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21만 6천 건. 딱 이 숫자만 보면 뭐 특별한 일 아니네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시장은 이걸 보자마자 바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고용이 좋아야 한다. 아니다. 고용이 너무 높으면 금리 오히려 못 내리니까 악재다. 이 두 개의 프레임이 계속 충돌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수치는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도 아니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냥 견조하다. 이 느낌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 연준이 급하게 목을 잴 필요는 없겠네. 그러면 이 얘기가 결국은 그럼 연착륙 쪽 이야기가 다시 힘을 받겠네. 이겁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 직후 비트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건 기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심리 반전에 가깝죠. 시장 전체가 최악은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제 이 발표로 이만큼 상승 나왔으니까 끝이냐?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12월 달은 발표가 쏟아지는 달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시장 흐름을 선제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있었던 실업수당은 맛보기고요. 다음 주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본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관례대로라면 12월 5일 첫째 주 금요일에 이 지표가 발표돼야 정상인데 이번만큼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겪으면서 노동부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기간이 통째로 멈춰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10월 고용 보고서가 취소됐고 11월 데이터도 일정이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캘린더에 첫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표, 즉 NFP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없어진 게 아니라 발표가 지연된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NFP는 이번 달에 발표되긴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음 주 시장이 본게임이라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장은 실업수당, NFP, 그다음에 CPI, 그리고 FOMC로 연결되는 이 4단 콤보를 순서대로 맞아야 하고 그 첫 번째 분기점이 바로 NFP라는 겁니다. 12월 10일이죠.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자, CPI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물가 지표 발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예요. 물가가 진짜 잡힌 게 맞냐? 만약 이 CPI가 예상보다 낮거나 심지어 비슷하게만 나와도 시장은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리 인하 멀지 않았구나. 이 한 줄만으로도 비트는 또다시 튑니다. 이게 비트 시장의 특성이에요. 무슨 발표가 나오든 일단 시장 심리가 좋다고 느껴지면은 바로 ETF 수급까지 엮여서 움직임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2월 달력에서 제일 크게 표시해야 하는 날, 바로 12월 12일부터 13일 이 양일간 새벽에 열리는 FOMC 회의입니다. 금리 동결, 이건 이미 끝났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분 파월이 뭐라고 말하냐. 만약 파월 입에서 물가는 완만한 둔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만 나와도 그냥 끝입니다. 시장은 그거를 긴축 종료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말 랠리 프레임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겠죠.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의 12월은 매년 반복되는 기관 리밸런싱 시즌입니다. 기관들은 연말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줘야 합니다. 올해 너무 눌려 있었던 테크, 크립토 비중을 다시 일정 수준으로
올려버리는 작업인데요. ETF로 들어온 자금도 연말엔 다시 재분배가 들어가는데 이게 리스크 자산 전체에 매수 압력을 줍니다. 이건 거시 경제가 어떻든 말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수급입니다. 한마디로 12월 달은 조금의 여건만 갖춰줘도 강세가 나올 확률이 기본적으로 더 높은 달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용이 버티고 있고 금리도 안정됐고 물가도 둔화되고 연준은 동결, 여기에 연말 수급까지 붙는다? 이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위쪽을 테스트하자는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 흐름 속에서 차트에서 이 하락 채널을 뚫어주고 추세 추종 신호가 한 번 더 터진다?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진짜 상승의 랠리 초입이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물론 방송을 지속해서 시청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제 추세 추종 신호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매수에 들어가셨겠지만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그래서 난 어떻게 하는 거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락 채널을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이 나오고 그 채널 상단을 리테스트 해주는 움직임을 관찰할 필요가 있으시겠죠. 지금 포지션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때가 가장 안전한 매수 자리일 거고요. 또 여기 윗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포지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의 차트 분석과 시그널 및 온체인 데이터 브리핑이 나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영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 대처하는 게 만만치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공부방 입장 신청하시면은 구독자 인증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요. 들어오셔서 1190여 명의 분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관망해 보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큰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현승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고요. 이번 하락에 손실 보신 거 만회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도움 요청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셔서 이분들과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감정 다 빼고 이 신호가 주는 대로 그대로만 기계적으로 대응하셔도 이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시간 이후 브리핑은 텔레그램 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전쌤이었습니다.